아버지가 이 기관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셔서 이 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압니다. 안녕하십니까. 면접번호 제123번 김땡땡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이콥입니다. 오늘 신문기사 하나 같이 읽어볼까 합니다. 모 기관 간부 자녀의 채용 비리 기사인데요. 혹시 보셨나요? 직원의 자녀에게 채용 특혜를 준 사건인데요. 지원자의 자기소개가 아닌 아빠 소개서가 된 상황입니다. 열심히 자소서, 필기, 면접 준비를 하던 취준생들, 이런 뉴스를 보면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내가 그토록 원하던 자리를 부모 백으로 차지하다니, 그것도 청년 결백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공부는 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채용 비리는 없애고 채용 절차는 더욱 공정하도록 바로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의 등장입니다. 지난 1월 1일 출범한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는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한 채용문화 확립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채용비리, 정확히 무엇을 뜻할까요?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나 채용과 관련된 금전, 물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를 뜻합니다. 채용비리는 단순히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본 사람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전체의 공정성을 해치고 청년들의 의욕을 꺾는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해당 직무를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나 우리 회사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닌 그저 누군가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들어온 것이니 회사 입장에서도 얼마나 큰 손해겠어요. 그래서 바로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정청탁과 채용비리를 막기 위해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일단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인데요. 공공부문의 채용 공정성을 위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채용비리를 없애기 위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인데요. 공정채용관리 사각지대 해소 제도 개선, 공공부문 채용비리 신고사건 처리, 채용 관련 전수조사, 사교 컨설팅, 채용 인사 담당자 전문 교육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는 공직 유관단체 1364개 기관을 대상으로 채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채용 실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채용 비위에 연관된 사람은 수사를 의뢰하거나 징계 요구 등으로 대응하고 피해자가 있는 경우 재시험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구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공정한 채용 문화 정착을 위해 채용 과정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도 개선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참 든든하죠?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에서는 공정채용에 대한 기준을 확실히 세워 채용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고 채용 특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는데요. 우리 취준생들은 그래서 당장 나의 채용 과정에는 어떻게 반영될지가 가장 궁금하겠죠? 앞으로 원서 접수, 서류, 필기, 면접 등 각 채용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공정채용을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 공고가 뜨면 원서부터 접수를 해야 되겠죠? 원서 접수 시에는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합니다. 일명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는데요. 응시자에 대한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구직자의 용모, 키, 체중 등에 대한 신체 조건,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가족의 학력, 직업, 재산 등의 자료는 수집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서류 전형입니다. 서류 전형 심사 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을 사전에 규정화해야 됩니다. 평가자의 편견이 개입되지 않도록 서류 전형 절차를 체계적으로 설계를 하고 그리고 접수된 입사 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검토하여서 다음 단계의 전형 대상자를 확정해야 됩니다.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에는 지원자의 경력, 학위 등 응시 요건, 국가유공자 등의 가산점, 자격증 등의 우대 요건에 대한 증빙을 위해 제출한 서류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잠깐 팁을 드리자면 자기소개서나 경험기술서, 경력기술서 같은 경우 얼마나 가독성을 좋게 만드는지가 중요합니다. 스토리, 줄글 형식으로 쓰는 분이 계신데 평가자 입장에서는 집중이 안 되는 방식이죠. 핵심 내용을 전달하는데 효율적인 개조식으로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분량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개조식으로 적어야 더 많은 경험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필기 전형입니다. 사실 서류 전형의 변별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필기 전형의 영향력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평가 및 관리 감독의 공정성 강화가 더욱 필요한 부분입니다. 필기 전형에는 시험 과목,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을 사전에 규정화해야 되고 인사 담당자는 채용 직무의 능력을 점검할 수 있는 평가 도구를 선택해 진행해야 합니다. 사전에 필기 시험 과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여 지원자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는 공고한 시험 과목과 범위 내에서 출제를 해야 하고 출제위원을 선발할 때는 특정 학원 강사 및 교재의 저자는 배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출제위원은 비밀을 엄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 면접 전형에서도 심사 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을 사전에 규정해야 됩니다. 지원자별 질문 순서, 할당 시간, 질문 수 등에 대한 일정 기준을 정해서 모든 면접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하죠. 또한 면접 문항은 직무와 조직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사항으로 출제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면접 팁을 드리자면 KSA라고 그러죠. 널리지, 스킬, 애티튜드, 즉 역량의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부분으로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핵심 질문을 중심으로 준비해야 되는데요. 자기소개, 그리고 나를 뽑아야 되는 이유, 성격의 장단점 등을 완벽하게 좀 준비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채워나가는 방법으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회사에 대한 자료조사도 많이 하실 텐데요. 홈페이지, 보도자료 위주로 준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필요하지만 회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즉 경영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건데요. 이렇게 준비하면 여러분들을 좀 더 면접관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와 공정채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취준, 참 어렵기도 하고 외로운 싸움입니다. 이렇게 힘든 취업 준비 중에 채용비리 소식을 접하면 굉장히 기운도 빠지고 의욕도 꺾일 텐데요. 앞으로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가 공정한 채용 문화를 만든다고 하니까 우리 조금 더 희망을 가지고 기대해봐도 되겠죠? 저도 투명하고 청렴한 채용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와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